뭐 학원업이나 피크닉이나 이런 처음에는 다 내 노동력을 갈아 넣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위임으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 그런 게 저 같으면 제가 학원업을 했으면 계속 그냥 난 학원 선생님으로 남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매출이죠. 사실 매출. 이제 대표를 뽑아서 그분한테도 수익 쉐어를 해도 나한테 그래도 유의미한 정도가 남을 정도면 이제 괜찮은데 막상 이제 위임을 했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게 거의 없어서 빠르게 정리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제가 요식업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노량진에서 떡볶이 치킨 파는 가맹점을 하나 프랜차이즈에서 받아가지고 엄청 작은 평수로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도 계속 본업이 있고 하니까 분장 뽑아가지고 위임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뭐 운영을 못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한 그래도 작은 매장을 치고 한 월에 한 1,800만 원 정도까지 매출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뗄 거 다 떼니까 저한테 100만 원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월에. 근데 요식업이 신경 쓸 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많죠. 저도 이제 음식에 대한 위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가 그런 걸 너무 싫어해서 그런 것도 막 이제 신경 쓰다 보니까 신경은 엄청 많이 쓰는데 월에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오니까 지속적으로 가져가기는 어렵겠다 해서 매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점장이었으면은 많이 가져갔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걸 완벽하게 위임했을 때 그래도 유의미한 정도의 비용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나왔을 때가 뭐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뭐 다들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네. 방법은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포장지 가볍게 시장에 관심을 갖고 뭐 니즈를 찾아서 한번 넣어보고 안 되면 뭐 많은 거고 그죠? 될 것 같으면 이제 좀 투자금 넣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맞아요. 좀 만드는 건데 근데 그래도 이게 되게 막연하거든요. 그죠? 지금 막 그냥 직장 다니고 뭐 대학 다니고 이런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마디. 네. 네. 일단은 아까도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막연해요. 사실 따라하라고? 따라할 수 있는 게 뭐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거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지금 앞에다가 요리할 수 있는 어떤 음식 재료를 5개를 두고서는 음식을 아이디어를 한번 내서 요리를 해봐 라고 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음식의 뭔가 이제 요리의 가짓수가 몇 개 안 돼요. 5개밖에 재료가 없으니까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앞에다 한 30개 재료를 깔아주고서는 야 너 여기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하면은 무궁무진 좋은 요리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는 이런 상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재료가 없어요. 지금 머릿속에 재료가 한 진짜 3개에서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재료를 많이 수집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여기서의 재료라는 건 뭐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조사하고 정리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면 좋고요. 아 요즘에 이런 게 돈을 버는구나, 이런 사업 하시는 분도 있네, 이런 비즈니스도 있네,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서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재료를 하나씩 수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일상이 그냥 매일같이 웹서핑하는 게 다른 사람들 무슨 비즈니스 하나, 요즘에 스타트업들 어디가 투자 많이 받지? 투자 받은 데들은 어쨌든 뭔가 사업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투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보고, 또는 자영업에서 어떤 사람들이 또 요즘에 잘 되지? 뭐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뭐 이제 피터팬 방구하기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네이버 카페 가보면은 막 이제 매장 같은 거를 파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뭐 렌탈 스튜디오도 팔고 학원도 팔고 뭐 카페도 팔고 펍도 팔고 이러는데, 그런 데도 저는 항상 보면서 그냥 아이쇼핑을 하는데, 그러면서 아 이런 사업장이 요즘에는 되게 유행하는구나, 그리고 아 이런 게 요즘에 이렇게 팔리는구나, 이 가격에 팔리는구나, 이런 것도 보고 재료를 계속 쌓아가는 작업들을 하는 거 1차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재료와 플러스해서 나의 구현 기술에 대한 재료도 좀 많이 확보를 해놔야 돼요. 이제 뭔가를 딱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그거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해야 되는 비즈니스라고 하면 사이트 정도 만드는 거. 근데 요즘에는 사실 코딩을 꼭 배우지 않아도, 코딩할 줄 몰라도 사이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너무 많잖아요. 뭐 쇼핑 만들고 싶으면 카페24 고dom을 쓰면 되고, 그냥 이제 랜딩 페이지 만들고 싶으면 IMM 믹스 쓰면 되고, 또는 뭐 게시판 같은 거 회사 사이트 이런 거 만들고 싶으면 워드프레스 쓰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코딩할 줄 몰라도 누구나 한 진짜 일주일만에 시간 써가지고 열심히 학습해도 사이트 정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도 미리 좀 재료를 만들어 놓고, 또 디자인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망고보드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상세 페이지 디자인, 뭐 썸네일 디자인 이런 거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는 툴도 많잖아요. 영상 편집도 저도 한 2시간 특강 그냥 1대1로 과외 받듯이 받았더니 그냥 강의 정도는 만들 수 있더라고요. 편집하고 BGM 깔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허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 거를 내가 미리미리 다 재료로서 가지고 있어야 사고의 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디어 떠올리면 그때서 배워야지 하면은 그 아이디어 자체가 안 떠올라요. 왜냐면은 내가 가진 재료 안에서 자꾸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재료를 확보해 놓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시장을 보는 거를 계속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이 잘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창업하는 데 필요한 그런 툴들, 구현 기술들을 좀 미리 만들어 놓는 작업들도 필요하고, 그런 걸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계속 막 발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막연한 분들은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그럼 뭘 창업하냐라고 봤을 때 이 방향으로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지식 창업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 뭐 코딩이고 창업이고 하니까 지식을 세일즈하는 일을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뭐 그거 외로도 지금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점이 뭐냐면요. 일단 그 지식을 사람들한테 교육하면서 그 지식에 대한 레벨이 내가 올라가요. 계속. 제일 좋은 학습법이 누군가한테 가르치는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창업하는데 내가 이런 역량은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 마케팅 역량은 내가 무조건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마케팅 그냥 혼자서 집에서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 역량을 사람들한테 교육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처음에는 당연히 유료로는 못하겠죠. 뭐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유료 강의를 해요. 무료 강의나 무료 스터디 같은 거를 만들어서 내가 모임장으로서 지식을 공유하는 공유자의 입장으로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스터디를 만들어서 바이럴 마케팅 사례들을 조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식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와서 참여해주세요 하면서 어디 뭐 카페나 뭐 소모임 앱이라든지 사람들 모아가지고 강의를 해보는 거예요. 또 다음 날에는 이번에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내가 이제 무료 강의를 할 테니까 와라 해서 사람들한테 지식 공유를 해요. 그러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도 컨텐츠가 계속 쌓일 거란 말이에요. 한 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강의를 하면 할수록 내가 컨텐츠도 되게 풍부해지고 내 실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은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와 근데 이거 무료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양질의 콘텐츠를 왜냐면 내가 이제 숙련도가 생기고 콘텐츠가 좋아지니까 그 시점 됐을 때 이제 유료 강의로 전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식 창업하면서 좋은 건 뭐냐면 내 역량도 만들면서 돈도 벌고 사람들 네트워킹도 하고 모든 게 다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죠 제가. 그렇죠.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걸 좀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쪽을 아예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럼 그거 타고난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추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창업은 절대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고. 우리가 많이 이제 제도권 아래서 공교육 받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회사형 인간으로 길러져 온 거일 뿐이지 이 환경만 우리도 그랬다면 누구나 다 그런 거에 익숙했을 거고 뭔가를 파는 거에 있어서 누구나 다 그런 걸 했을 거예요. 저도 아까 5년 동안 창업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그런 환경에 놓여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5년 동안을 계속 어느 정도 숙련을 한 거예요. 창업하는 사람들 옆에 곁눈질을 계속 보지. 이런 숙련을 하면서 환경이 바뀌잖아요. 내가 이제 그걸 습득하잖아요. 그 감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제가 하게 되고 제가 하다 보니까 더 감이 빨리 올라가고 지금은 사실 저는 솔직히 거만해 보일 수 있지만 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냐면 리스크 없게끔 창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까. 그리고 감정 영역도 되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적자 보는 구조는 안 해요 애초에. 지금도 그거는 사업이 커져도 저는 그건 유지를 하거든요 계속. 적자를 내면서 하는 비즈니스는 절대 적자를 안 해요. 내는 비즈니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망하기는 좀 어렵죠. 제가 갑자기 막 어디 아프지 않는 이상은. 창업이라는 게 저는 뭐 그렇게 위험한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취업 만큼 누구나 다 창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이제 제 뜻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니 네가 뭘 책임질 수 있다고 창업을 사람들한테 권장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방식대로 리스크 없게 하면 이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죠. 리스크 있게 하는 창업을 하면 당연히 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게 결국 처음부터 자본 투입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너무 크게 생각하는 자본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100만 원 정도 원사이클 실험해가지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또 두 번째 실험할 수 있어. 100만 원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면 100만 원 정도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투자하는 것도. 근데 막 본인 전자재산이 막 1억인데 막 진짜 막 9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망해서 안 되면 두 번째 실험은 절대 못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창업은. 왜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계속 확률에 배팅하는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 배팅을 해야 한 번이라도 성공하잖아요. 근데 한 번 배팅해놓고 왜 안 되네? 하고 끝나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번 배팅하려면 결국에는 자본이 많이 안 들어가는 창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매각용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좀 발생시키는 구조로. 네. 그러면 고정비 지출 이런 것도 엄청 예민하시겠네요. 그죠. 사람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막 많이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자 이렇게는 안 하고 팀원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조금씩 더 일하더라도 조금씩 더 가져가는 구조로 하자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왜냐면 사람만 많이 뽑아놓으면 다 나중에 이제 고정비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럼 이게 망하지 않을 확률은 높은데 되게 큰 기업이 될 확률도 조금 낮죠. 네, 그죠? 그거보다는. 그건 애초에 내가 지향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거는 제 지금 상황에서도 저는 이미 너무 경제적으로 자유롭다고 생각할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그래도 사업을 좀 키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아니에요. 애초에 돈이 지금은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뭐가 행복하지 도대체? 라고 생각했을 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만든 거를 좀 더 가치를 주고 싶다. 이런 관점이 이제 내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워지니까 생기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물론 이런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창업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사람들한테 가치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때도 그게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제 경제적 자유에 대한 니즈가 더 컸다면 그게 충족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 가치를 좀 더 퍼뜨려보고 싶다.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제공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이 회사를 좀 키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요즘에 고민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타이밍에는 뭐 투자를 받는 것도 고려해봐야겠다. 이런 고민은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생존을 위한 투자는 절대 안 받는 거죠. 저희는 뭐 지금 투자 안 받아도 너무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하긴 요즘 스타트업들이 그냥 투자 받는 용으로 애초에 그걸 포커싱해서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맞아요. 실제로 영업이익 못 내더라도. 그래서 지금같이 시장 안 좋아지는 거에 너무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생존을 위한 투자를 받아버리면. 그리고 아까 이제 좀 경제적으로 이제 여유의 단계가 왔다고 하셨는데 그게 한 달 수입으로는 얼마 정도 될 때 그런 거 같으세요? 2천 정도 2,000? 시점에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매달 이제 2천 정도 벌면 특별히 뭐 이제 가격적인 거 이런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한 5천 원 돼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애초에 옷도 제가 직접 사본 적이 그냥 진짜 아예 기억이 안 나요. 애초에 그래요?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보다는 저는 제 시간적 자유에 대한 니즈가 가장 크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나도 하고 싶은 그런데. 거 하고 그거에 대한 니즈가 욕구가 가장 커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정도는 있죠. 그래서 먹는 거에는 돈을 안 아끼는데 뭐 다른 거는 굳이 제가 이제 이런 욕심이 없어가지고 항상 주변에서 이제 옷이든 뭐든 이런 것도 답답해서 사줘요 저한테.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니니까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없어서일 수도 있는데 집도 있고 차도 생기고 하니까 이제 월에 2천 정도면 한 20년 30년 뒤만 돼도 이제 근로라는 개념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다 개인 사업자고 온라인상에서 그냥 자기가 영양 팔고 회사랑 계약하는 것도 B2B로 계약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될 거라고 봐요. 이제 시장이 바뀌고 있고 자연스럽게 1인 창업해야 되고 본인 스스로가 세일즈를 할 줄 알아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근데 제가 모든 사람이 다 창업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막상 창업해봤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걸 다 막 책임지는 것 자체를 되게 스트레스 받고 그냥 나는 딱 정해진 일만 딱 하고 저녁에 딱 이제 놀고 이런 밸런스 있는 삶을 사는 게 내 행복에 더 좋은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그런 걸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취업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제 주변 친구들 이 친구들이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봤는데 난 창업이 안 맞는구나 해서 취업을 선택한 케이스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두 가지 다 경험 안 해보고 취업만 해보고 내 길이 취업밖에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취업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포인트는 딱 그거거든요. 두 가지를 다 경험해보고 내가 창업이 맞네 하면 창업 선택하고 취업이 맞네 해서 취업이 선택한 게 아니라 취업만 있네? 라고 생각해서 취업을 한 거라서 분명히 지금 이 취업해서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 창업이 성향에 더 맞는 사람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모를 뿐이지 이 두 가지 잣대를 대보고 본인의 행복에 뭐가 맞는지 맞는 쪽으로 방향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뭐 이미 막 40대 50대 분들은 물론 이제 그때도 늦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20대 친구들이 좀 그런 기회를 얻어가지고 그때가 사실 잃을 게 없잖아. 20대 초반에는 뭔가 바로 돈을 벌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창업적 경험도 하고 이런 경험도 해서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 이런 걸 좀 해주고 싶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상 VHT키의 김성공 우리 이한별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